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현금 흐름을 계속 늘릴 수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소득이 없고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계속 이제 가진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다양한 군데서 현금 흐름이 나와서 매달 1,000만 원씩의 현금이 나온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굉장히 저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1년 동안 3천만 원은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할 거고요. 여기서 한 2천만 원 정도는 약간 중위험으로 갑시다. 중위험 그리고 중수익을 노리는, 예를 들어서 펀드라던가 ETF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고위험으로 간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중위험이니까 플러스 변동성을 10%로 보고요. 여기는 변동성을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봅시다. 아니요, 100%로 봅시다. 한번 100%로 볼게요. 다 이럴 수도 있는 걸 했다라 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이자가 나지 않았다 치더라도 3천만 원은 이미 기본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2천만 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은 10%를 했으니까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고위험에 투자하게 되면은 0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합계를 치면은 총 얼마가 되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에서 최대값을 쳤을 때 7,2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계속 돈을 이 정도 6천만 원씩 뿌리기 때문에 조금 까져도 충분히 많은 금액이 모이는 거고, 더 많이 불리면은 더 좋은 거가 되겠죠. 이 정도를 매년 저축한다라 그러면은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보통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 여지가 없이 안전하게 가던가 아니면은 아주 위험하게 가던가죠. 보통 아니면 도 전략을 많이 써요. 왜냐면 또 선택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가난하기 싫은 거죠. 저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긴 하고 눈에 보이는 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10억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한 30억은 모아야 되지 않을까? 목표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하는 돈은 적은데 목표치가 올라가니까 위험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고위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은 애초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모은다라고 하면은 물론 잘 모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2천만 원을 모으게 되면은 안정적인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아까 같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0원 아니면 4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최악의 경우에는 올해 모은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최상의 경우는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최상이 매년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고위험 투자는 아무래도 매번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안전지향적으로 투자를 한다 해서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는 거고, 현금 흐름이 적은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늘리는 작업을 꼭 같이 하던가,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방법을 가져가야 돼요.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적은 돈으로도 확실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로 가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던가 위험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는 거죠. 자산을 늘리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금을 늘리는 과정은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20살 때부터 자산도 늘려보고 현금 흐름도 늘려보고 이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분산되긴 했었는데, 그때 느낀 건 이겁니다.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이게 한 70? 그리고 자산 불리는 게 한 30%?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재테크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한번 좀 처음에 고생을 하겠지만 한번 투입하고 나면 나중에 이게 알아서 돌아가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좋은 시스템이 돼요. 근데 이 현금 흐름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인데 계속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노력을 한다던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계속 꾸준히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약을 한다라고 해도 절약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늘어나요. 계속 꾸준히 많은 돈이 모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을 늘리는 작업도 있어요. 이것도 현금 흐름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말하는 원가 절감이라던가 매출 확대라던가 이런 게 다 그런 얘기인데, 이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만큼 다시 또 자산에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을 벌면서 재테크를 계속 해라. 돈을 버는 만큼 계속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돈을 버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몸테크. 몸테크는 뭐예요? 이러는데 건강한 신체 또는 뭐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잡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던가 프리랜서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대박은 어렵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돈을 벌어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동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어요. 아이디어 테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좋아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기획력이라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뭐 주말에 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피크닉에 뭐 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돌상을 대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방식으로 각자만의 방법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예전에는 기획력이나 아이디어로 돈 벌기 쉽지 않았다고 치면은 요새는 뭐 크몽이나 타링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만 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알아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합니다.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예술의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테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같은 게 스트레스 테크라고 해야 되겠죠. 뭐 별점에 대한 신경도 써야 되고 컴플레인 신경도 써야 되고 자잘자잘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돈은 확실하게 모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 해봤습니다. 솔직히 이거 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이 제일 편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2번을 해봤는데 돈은 잘 벌리는데 이거 오래 할 건 못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번으로 넘어갔어요. 여기로 넘어가고 나서는 제 적성을 만난 거죠. 이게 제일 좋구나, 이게 나한테 맞았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알게 됐던 거고, 나중에 이게 발전이 돼서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라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알게 되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과정을 다 거쳐봤을 때 추천하는 거는 이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일 마음 편한 거는 정신건강 생각하면은 이거. 요거는 정말 스트레스죠. 정말 이거는 그래도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은 돈 없이 돈을 버는 방법은 편하고 쉬운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희생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만큼 이제 잃는 만큼 번다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대신 이제 공격을 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기본 저축이라고 해서 이제 저축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초과 소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추가로 이제 100만 원 더 벌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 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위험으로 갑시다. 안전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ETF라던가 펀드라던가 부동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좀 더 많이 모아야 되겠지만 여기서 초과를 했어요. 나 이제 예전에는 100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이제 300만 원씩 모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조금 더 고위험으로 갈 수 있겠죠. 고위험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식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뭐 부동산 중에서도 약간 고위험 부동산이 있겠죠. 이렇게 고위험에 투자를 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처럼 100만 원의 저축은 기본적으로 하게 된 거고, 여기에서 운이 좋으면 중위험에서 수익이 좀 더 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좀 실력이 좋고 때를 잘 만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수익이 크게 나면서 내가 돈 모으는 속도가 3배속이 아니라 5배속, 6배속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늘려야 된다.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현금 흐름이 남보다 3배가 빨라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투자할 기회를 10번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은 30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0번의 기회를 가진 사람이랑 30번의 기회를 가진 사람은 나중에 부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같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현금 흐름 늘리는 작업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휴가 기간에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한번 내가 어떻게 이런 재주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